자, 토론은 무엇일까요? 로 시작하네요.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의견 차이들이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토론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토론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자, 그랬더니 승현이가 초등학교 때 토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배웠는데요. 토론은 어떤 논제에 관해 찬성 측, 반대 측이 각자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의견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말하기. 오씨. 겁나 똑똑해. 영감표 밑줄 등야 그래요. 자, 토론의 정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서 갈게요. 토론은요. 어떤 논제입니다. 자, 토론의 주제라고 얘기하는 이 논제에 관해서요. 자, 필요한 애들이 있습니다. 찬성층도 있고요. 반대측도 있어야 돼요. 자, 각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강 이러면서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우리는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득되냐에 따라서 자, 이긴 팀과 진 팀이 나눠져 있었던 아이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도 함께 봐주셔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자, 요 글 안에는 토론의 구성원이 누구인지가 숨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찬성 측 사람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필요하냐? 당연히 찬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아이코. 네. 자, 반대측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해요. 자, 물론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찬성 한 명, 반대 한 명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찬성 3명, 반대 3명 뭐 이럴 수도 있고 찬성 100만 명, 네, 반대 100만 명.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에서 지금 등장한 애가 누구냐면 바로 청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청중은 경우에 따라서 직접 손을 들고요. 자,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토론이 있는가 하면 또는 네, 그냥 중간에 네, 끝날 때 네, 손을 들고 자, 질의응답만 해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찬성과 반대 청중만 있다고 해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니? 아니지. 자, 보통 가운데서요. 자, 토론을 시작합니다. 끙끙끙. 얘가 필요해, 얘가. 자,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치,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자, 중립의 입장에서, 자,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똘똘이 사회자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청중들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면, 상대를 설득. 그런데 그냥 설득하는 거 아니야.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글을 자, 우리는 토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살펴볼까요? 재환이가 얘기하네요. 토론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쳐요. 찬성 측은 논제가 참임을 증명하고요.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증명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혀야 해요. 현가표 밑줄 땡아. 자, 찬성 측은 그냥 하는 게 아니네요. 논제가 맞다. 라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자, 그때 반대 측은요, 아니다. 찬성 측에서 말하고 있는 증명이 자, 틀렸다. 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죠? 밝히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찬성과 반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머씨, 야, 승현이하고 재환이 같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도대체 이렇게 똘똘 내가 만난 애들은 씨 어떻게 이렇게 똘똘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니. 자, 그래요. 자, 그래도 이수지가 또 얘기하네요. 토론을 할 때는 토론의 단계를 지켜야 하고요.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하며 들어야 해요. 자, 그래도 선생님 얘기하십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법을 익혀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토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반이 각자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자, 논제가 참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는 네, 찬성 측의 논제가 증명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자,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가 토론에 임하는 자세인데요. 근데 여기까지 해갖고 대충 내용 정리하려고 봤더니 아씨 겁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 이 단어 바로 논제라는 단어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자, 계속해서 논제에 대해서 논제가 참 그 논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근데 그 논제는 뭘까요? 자,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론이에요.
토론의 주제입니다. 자, 토론의 주제라고 해서 우리는 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론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자, 어려운 표현으로 논제라고 하는데 이미 선생님이 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문제나 의견 차이가 있는 일들 가운데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논제, 토론의 주제는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자, 발생하는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의견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문제는요. 예를 들어 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그건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찬성 측, 반대 측으로 나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어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것들. 그죠? 뭐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네와 아니요. 그죠? 이런 게 나눠질 수 있어. 그럼 얘네들은 토론의 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국어 공부를 잘할까? 예, 아니요. 그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거 소위 말해 토의의 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 객관식 문제로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토론의 논제는요. 항상 하나의 주장만을 자,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두 개를 포함할 정도로 약간 애매해버리면 우리는 이거는 찬성하고 저것은 반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 논제를 하는데 국어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국어 공부만 먼저, 제일 먼저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옳은가? 라는 얘기니까 하나의 주장이 되죠? 아니다. 옳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 아, 국어 공부를 먼저 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과학을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의견이 찬반으로 딱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논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특징에 관련된 아이들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두시고요.